네, 종목값들 오늘도 힘차게 시작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박혜미고요. 드디어 금요일이 됐습니다. 매주 금요일마다 이 말씀을 드리는 것 같은데 정말 이번 주도 고생 많이 하셨고 이번 주 더더욱 고생을 많이 하셨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번 주 주봉이 완성이 됐습니다. 코스피는 주간 기준 3.28%, 코스닥은 1.9%의 하락세를 보이면서 마감이 됐는데요. 시장에서는 굉장히 변수가 많았습니다. 하지만 하나씩 해소가 되는 그런 모습인데요. 그렇다면 다음 주는 어떤 전략으로 접근해야 될지 고민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 저희와 함께 하시면서 전략 세워보시길 바랄게요. 종목값들 지금 바로 출발합니다. 하격 타임세일 종목 핫딜 참여를 원하신다고요? 자, 따라해보세요. 팔로미. 첫 번째 전화 참여 02-2128-8566으로 전화주세요. 종목 상담부터 주식에 관한 모든 궁금증을 도와드릴게요. 두 번째, 핸드폰에서 카메라를 켜주세요. 화면에 보이는 QR코드를 찍어주시면 24시간 메신저 참여가 가능. 세 번째, 유튜브로도 참여하실 수 있어요. 토마토 증권통 검색하시고 실시간 라이브 채팅으로 참여 완료. 이때 구독과 좋아요는 필수겠죠? 매일 저녁 8시 종목 핫딜과 함께하세요. 네, 어서 오세요. 금요일에 타임어택 코너입니다. 타임어택 코너는요, 한정도 할 15분 동안만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 시간 동안에 저는 여러분의 핫한 쇼핑 도와드리고 있는 아나운서 김은지입니다. 타임어택 코너 참여 방법 먼저 간단히 설명드리도록 할 텐데요. 자, 하단에 보이는 이 QR코드 찍고 들어오시면 됩니다. 이 QR코드 찍고 들어오시면 노란 톡방 연결되는데 그곳에 종목명, 비중, 매수가 이렇게 세 가지 함께 적어주시면 되겠고요. 전화 상담 준비되어 있습니다. 02-2128-8566번으로 전화를 주시면 더욱 빠르고 간편하게 전화로도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오늘도 공대원 전문가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 금요일장 그래도 이번 주 장을 잘 마무리했던 그런 하루였던 것 같은데 오늘 장 어떻게 보셨어요? 오늘 장은 장 초반부터 기술주가 강세를 보였고 뒤이어서 뭐 2차 전지든 반도체든 다 좀 갭상으로 떠서 시작하지 않았나라고 예상이 되고요. 그리고 나서 좀 최근에 강세를 보였던 업종별로는 코로나 관련주라든지 혹은 진단키트 그리고 오후장에는 더불어서 지진 관련주도 좀 움직임을 좀 보이더라고요. 일본에서 100년 만에 거대한 큰 지진이 온다라는 그런 소식 때문에 지진 관련주도 특징주로 좀 눈에 보였고 추가적으로는 2분기 실적 호실적을 기록한 기업들이 전반적으로 다 오름세를 좀 보였던 그런 하루였던 것 같아요. 그리고 시황으로서는 최근에 서비스 PMI가 발표되고 그리고 나서 밑골이 달면서 갭상으로 첫 스타트를 끊었고 아무래도 시장이 우려감으로 빠졌던 이유가 경기 침체죠. 근데 경기 침체가 공포 분위기였다면은 그게 좀 완화가 되면서 그러면서 이제 다 추가적으로 저점을 높이면서 오름세를 보이고 있는 그런 국면이고요. 간밤에도 이제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긍정적으로 나왔죠. 2주 연속 25만 건을 발표를 해서 이거 실업자가 지금 최고치를 계속 경신하고 있네. 이거 경기 침체 오는 거 아니야? 라는 그런 불안감이 더 극대화됐었는데 어제 23만 건으로 예상치가 24만 건이죠. 그거보다 더 하회하게 나오면서 생각보다 실업자가 많이 줄어들고 있구나. 경기 침체가 안 올 수도 있겠는데? 라는 그런 완화가 되면서 시장이 환호하면서 주가가 올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장 여러 가지 말씀 주셨는데 그렇게 되면 이제 금리 인하에 대한 그런 부분은 어떻게 예측이 될까요? 금리 인하는 경기 침체 우려감이 있을 때는 거의 뭐 빅스텝까지 50bp 정도 밟는 거 아닌가라는 그런 전망이 많았는데요. 지금 현재로서는 다시 완화가 되면서 베이비 스텝 25bp로 좀 감소된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9월 달에 금리 인하 기대감 때문에 주가는 좀 탄력을 받을 것이다라고 예상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이번 주도 이제 지나갔는데 사실 다음 주가 더 중요합니다. 다음 주에 소매 판매가 발표가 되죠. 그리고 CPI든 PPI든 경제 지표가 발표가 되는데 지금 시장에서 우려감으로 급락세를 보였던 게 앞서 얘기했듯이 경기 침체란 말입니다. 그렇죠. 근데 이제 미국은 소비의 국가이기 때문에 소매 판매가 소비를 암시하기 때문에 소매 판매가 목요일 날 발표를 하죠. 어떻게 나오는지 그걸 주목해 보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목요일 날 이제 경기의 바로미터 월마트의 실적도 발표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
미국 소비가 월마트 실적이 좀 긍정적으로 나오는지 부정적으로 나오는지 그 여부도 좀 주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사실 이번 주장 이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감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사건들이 또 있었잖아요. 근데 이 금요일인 만큼 이번 주장을 잘 마무리하고 내 계좌에 있는 종목들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나 여러 가지 고민점들이 있으실 겁니다. 그 고민점들을 함께 풀어나가기 위해서는 이 QR코드 찍고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QR코드 찍고 들어오시면 노란 톡방 연결되는데 그곳에 종목명, 비중, 매수가 이렇게 세 가지 함께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타이머텍 코너 시작해보도록 할게요. 그럼 가장 먼저 보내주신 종목부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퀀타 매트릭스고요. 21,000원에 매수하셨고 비중 20% 가지고 계십니다. 고가에 들어가서 걱정입니다. 월요일 전망은 어떻게 될까요? 이렇게 왔습니다. 퀀타 매트릭스 오늘 종가 한번 확인해 볼까요? 19,500원에 오늘은 11% 떨어진 그런 모습인데 퀀타 매트릭스가 사실 8월 9일인 오늘 23,700원까지 갔었다가 굉장히 변동성이 크게 결국엔 하락을 마감을 또 해줬던 그런 종목이었습니다. 이 종목이 지금 계속해서 엄청난 흐름을 또 보여주면서 상승을 해줬었는데 오늘 이렇게 빠지게 된 이유가 뭘까요? 아무래도 차익 매물이 좀 출회됐다라고 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거의 뭐 3,000원짜리가 2만 원대까지 그러게요. 올랐기 네. 때문에 거의 뭐 엄청난 급등세죠. 거의 7배 정도 오른 수치인데 그렇기 때문에 오늘 좀 차익 매물을 좀 그리면서 오름세를 보이고 있는 그런 국면이고요. 보시면은 5일선을 상회하면서 이 분홍색 라인 선을 상회하면서 주가가 지속적으로 상한가를 연달아 보여주더니 그러더니 음봉으로 여러 번 지금 음봉이 발생하고 있는 그런 국면입니다. 근데 보시다시피 거래량을 보면요. 음봉이 발생하든 양봉이 발생하든 지금 강한 매수세가 지금 유입되고 있는 그런 국면이에요. 그리고 코로나 관련주로 엮이기 때문에 코로나 확진자가 이번 주죠. 이번 주에 어떻게 좀 확진자가 더 증가했는지 감소했는지 그 여부에 따라 이 종목도 이제 실망 매물과 혹은 추가적으로 지지하면서 반등을 보일 수 있는 그런 국면이기 때문에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좀 리스크가 커요. 한번 내려가게 되면은 많이 올라간 만큼 더 크게 이제 낙폭을 보일 수가 있으니까요. 좀 보수적으로 접근하면 좋을 것 같고요. 매수가가 21,000원이신데 단기 지지선은 오늘 종가 기준인 19,500원, 19,000원에서 19,500원 잡고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지선 라인을 이탈하게 된다면은 더 큰 폭의 하락을 보일 수가 있기 때문에 좀 짧게 잡고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고 반등이 나온다면은 21,000원이 곡점 부근이 22,000원에서 23,000원 라인이죠. 그렇기 때문에 물론 돌파 여부를 보면서 대응하면 좋을 것 같은데 안전하게 이왕이면 반등 시 본전 매도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퀀타 매트릭스와 관련된 코로나, 요즘 코로나 환자가 6배 이상 급증했다고 합니다. 여러분도 모두 코로나 조심하시고 이 퀀타 매트릭스에 대한 대응 방법은 이렇게 또 설명해 주셨네요. 다음 종목으로 또 바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종목은 Y랩입니다. Y랩 11,689원에 매수하셨고요. 비중 35% 가지고 계십니다. 물을 타도 내려가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이렇게 왔습니다. Y랩 오늘 종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Y랩 오늘 종가 확인을 한번 해보면 잠시만요. Y랩 오늘 종가 6,000원에 확인되고 있습니다. 이 종목 지금 굉장히 많은 손실을 보고 계십니다. 이 종목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까요? 네, 네이버 이제 웹툰 상장 기대감 때문에 최근에 6월 달까지만 해도 고점으로 18,000원까지 올랐던 종목이 이제 네이버 웹툰이 나스닥에 상장을 하면서 그 후부터는 이제 재료 소멸로 점진적으로 하향세를 그리고 있는 그런 국면인데요. 일단 지금은 저점은 지속적으로 낮아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과거에 10월 작년 10월 달에는 저점이 6,300원 부근을 그래도 지지하면서 반등에 성공한 이력이 있었었는데 과거에 6,300원, 7,000원 라인까지 지지 라인을 좀 구축하고 있었었는데 그 라인이 이탈하면서 지금 현재 추가적으로 실망 매물이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지금 최근 상황에서는 거래량 터지고 나서 그때부터 이제 지속적으로 밀리고 있는 그런 모습인데요. 단기적으로는 단기 지지선은 5,200원 잡고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고
단기 반등 시 엔벨로프 중심선까지 과거에도 중심선까지는 반등을 좀 보인 이력이 있기 때문에 7,100원까지는 올라갈 것 같은데요. 아무래도 반등을 좀 보이려면은 실적이 좀 중요할 것 같습니다. 앞으로 실적이 발표를 하면은 좀 호실적으로 나와주는지 그 여부를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호실적으로 나와준다면은 그래도 투자 심리가 좀 개선이 되면서 유입될 수가 있기 때문에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실적을 주목해보고 단기 지지선 이탈하는지 혹은 더 저점을 더 하회하는지 그 여부를 보면서 대응을 해야 될 것 같고 아직까지는 추매 없이 이 종목 같은 경우는 관망세로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관망세로 지켜보다가 호실적이 나왔을 경우에 그러면은 반등이 어디까지 나올까요? 네, 반등은 단기 목표가는 7,100원인데요. 7,100원. 네, 근데 7,100원이 매수가보다 더 아래에 있는 그런 상황이니까 이게 데드캣으로 기술적으로 반등이 나와도 돌파 못하면 다시 이제 하락세를 보일 수가 있기 때문에 추세 전환까지는 좀 긴 호흡으로 끌고 나가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와이랩까지 잘 들어봤습니다. 다음 종목은요, 엑시콘입니다. 엑시콘이 두 분께서 이제 보내주셨는데 평단가가 조금 높은 돈다발님의 엑시콘으로 한번 종목 상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엑시콘 평단이 23,000원이시고요. 20% 비중입니다. 매수가가 언제 될까요? 이렇게 왔는데 엑시콘 오늘 종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14,400원으로 오늘은 1% 상승 보여줬습니다. 사실 이 종목이 작년 12월에는 만 원대였다가요. 지금 굉장히 좋은 흐름으로 올라가는 듯 하더니 지금은 또 조정을 받는 그런 모습인 것 같습니다. 사실 오늘만 해도 14,400원대에 전 저점 만 원대를 또 목전 앞에 또 두고 있는 그런 엑시콘인데 대응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비중도 적지는 않으셔서. 그죠? 네, 엑시콘 사실 추천주로 일전에 제가 나갔던 그런 종목군 중에 하나인데요. 그때도 AS를 좀 많이 받으면서 많이 해드리면서 23,000원이 딱 저항선 라인이다라고 설명을 좀 드렸던 것 같은데 많이들 두 분께서 올려주신 거 보니까 많이들 좀 물려 계시는 것 같네요. 자, 엑시콘 같은 경우는 CXL 관련주로서 4월 달까지만 해도 흐름이 파동을 우상향 그리면서 33,000원까지 올랐던 종목이죠. 그러다가 이제 차익 매물과 함께 수익 실현이 나오면서 단기 지지선 라인을 다 이탈하면서 그러면서 쭉 조정 구간을 가졌었고 그러더니 바닥을 좀 횡보하더니 6월 달에 좀 바닥을 다졌죠. 5월 달부터 6월 달 이 화살표가 떴을 때 그때 좀 나갔던 것 같은데 그리고 나서 25,000원까지 반복적으로 박스권을 그렸어요. 박스권을 그리다가 결국에는 계단식으로 저점을 이탈하면서 지지라인을 17,000원대를 이탈하면서 추가적으로 11,000원까지 내려온 그런 상황인데요. 단기적으로는 11,000원 라인이 단기 지지선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다만 매수가가 23,000원이기 때문에 좀 높죠. 높기 때문에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좀 선택을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추세적으로 일봉상은 우하향이지만은 월봉상 보면은 추세는 3,000원짜리가 점진적으로 올라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3,000원대에서 8,000원, 8,000원대에서 11,000원 이렇게 저점이 지속적으로 오름세를 보이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지금까지는 좀 흐름을 단기 지지선을 좀 지지해 주는지 11,000원 라인을 이탈하지 않고 지금 한 5거래일 정도 지지하고 있는데 그 지지 여부를 먼저 봐야 될 것 같고요. 지지하게 돼서 좀 반등이 좀 나와주는지 반등 나온다면은 다시 17,000원 부근 18,000원까지 되돌림을 보여줄 수는 있을 것 같은데 매수가가 높기 때문에 선택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추가 매수로 13,000원 이하에서 추가 매수를 해서 평단가를 낮춘 다음에 18,000원대에서 빠져나오는 전략 첫 번째, 두 번째는 18,000원대에서 손실 보고 약손식으로 손실폭을 좀 축소시키면서 나오는 방향으로 선택을 좀 해야 되실 것 같습니다. 네, 두 가지 방법 제시해 주셨습니다. 첫 번째 방법은 추가 매수 자리를 13,000원으로 잡고 들어갔다가 목표가 18,000원 잡고 본전 매도하시는 전략을 짜주셨고요. 두 번째는 18,000원에서 어느 정도의 손실을 감안해서라도 매도하는 그런 전략으로 짜주셨습니다. 다음 종목으로 또 바로 가보도록 하시죠. 다음 종목은요, 녹십자 홀딩스입니다. 16,100원이 매수 것이고 비중 30%입니다. 전망이 궁금하신 것 같은데 녹십자 홀딩스 오늘 종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16,940원으로 오늘 3% 상승 보여줬습니다. 사실 이 종목 지금 계속해서 급상승하는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데 다음 주장에서도 조금 기대를 해봐도 될까요?
네, 최근에 계속 3거래일, 4거래일 이상 오름세를 보이고 있죠. 아무래도 원숭이 두창 관련주가 움직이니까 같이 네. 그룹주 영향으로 같이 올라가는 그런 모습인데요. 다음 주에 이제 확진적으로 비상사태를 선포를 할지가 다음 주에 결정이 되기 때문에 네. 그 결과에 따라서 더 올라가든지 아니면은 실망 매물이 출회되든지 상방이 좀 갈릴 것 같은 네. 그런 흐름인데요. 다만 전고가가 3월 달에 17,000원, 18,000원 부근까지 과거에 3월 25일 날 고점을 형성하고 눌린 이력이 있기 때문에 18,000원 부근에서 매수를 단행하신 분들, 요때 산 사람들의 물량이 출회될 수가 있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더 추가 상승을 뭐 한 500원대기라든지 600원대기로 단기적으로는 추가 상승을 보일 수가 있으나 이제 차익 매물과 악성 매물이 출회돼서 눌림을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요. 좀 안전하게 보수적으로 대응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지금 현재 16,100원에서 수익권이신 것 같기 때문에 단기 지지선은 본전가 부근에서 단기 지지선, 본전 매도로 잡고 수익 났을 때 분할 매도로 지금 비중이 30%니까 비중을 한 절반 정도 일부 수익 실현을 하시고 나서 그리고 오늘 종가 16,940원을 좀 지지하면서 추가 상승을 좀 보여주는지 월요일장에서 보면서 수급 동향 보면서 체결량 보면서 체결 강도 보면서 17,900원대 2차 수익으로 대응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1차 수익기, 1차 목표가가 네. 얼마였죠? 1차적으로는 네. 비중을 절반 줄이자라고 말씀을 네. 드렸고요. 월요일 날 비중을 절반 줄이시고 네. 그리고 월요일 날 16,900원 라인을 이탈하지 않으면요. 17,800원까지 목표가 잡고 대응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우선 다음 주장까지 지켜보셔야 될 것 같지만 녹십자 홀딩스 우선은 그 목표가 16,100원 그 이상에서 수익을 약수익을 보시고 나오시고 2차 목표가는 17,800원으로 제시해 주셨습니다. 다음 종목으로 또 바로 가보도록 하시죠. 다음 종목은 미코바이오메드입니다. 1,700원에 매수하셨고요. 15% 비중 가지고 계십니다. 코로나가 더 확산된다고 하는데 코로나 테마주 전망이랑 대장주도 함께 알려주세요. 이렇게 왔습니다. 미코바이오메드 오늘 종가 한번 확인해 볼게요. 1,866원에 확인되고 있습니다. 1% 하락을 해줬는데 사실 이 미코바이오메드의 흐름을 본다면은 사실 작년 12월부터는 그렇게 힘을 받지 못하고 있다가 근래 들어서 이 코로나 확진자들이 늘어나고 있다. 뭐 이런 뉴스로 인해서 굉장히 또 주목받고 있습니다. 미코바이오메드 전망 그리고 대장주는 또 어떤 게 있을까요? 네, 미코바이오메드도 원숭이 두창 관련주죠. 이 종목 역시 최근에 원숭이 두창으로 아프리카에서 500명이 죽었다는 그런 사망했다는 그런 소식 때문에 안타까운 소식 때문에 주가가 좀 심각하게 지금 반응해서 주가가 오름세를 보이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다음 주에 이제 비상 선포를 할지 그 결과가 좀 중요할 것 같고요. 더불어서 이 종목 같은 경우는 반면에 추세가 전반적으로 점진적으로 매년마다 고점이 낮아지고 저점이 낮아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보면은 과거에 2020년도부터 현재까지 약 4년 동안 25,000원까지 갔던 종목이 고점이 15,000원까지 내려갔고 15,000원에서 7,000원대, 7,000원대에서 최근에 4,000원대까지 내려갔죠. 고점이 지속적으로 낮아지고 있고 저점도 지속적으로 낮아지면서 데드캣이 중간에 한 번씩 원숭이 두창이 부각받을 때마다 그럴 때마다 반등을 좀 보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자, 일단은 지금 현재 과거에 좀 저항을 맞던 자리가요. 과거에 과거 한 2월 달부터 1월 달부터 4월 달까지 단기 저항선이 1,900원대였단 말입니다. 근데 1,900원대를 바로 8월 8일 날 어제 돌파하면서 더 추가적인 상승을 좀 보여줬었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를 좀 돌파하게 된다면은 더 추가 상승을 보일 것이다라고 좀 보여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다만 월봉상 보면은 매 월마다 한 2,000원대에서 2,100원대에서 좀 저항을 맞는 그런 기록이 있기 때문에 이 종목 같은 경우는 단기적으로 2,100원 라인에서 익절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2,100원 목표가로 주셨습니다. 정말 이번 주장은 블랙 먼데이로 시작을 해서 그래도 금요일은 잘 마무리했던 그런 장인 것 같은데 오늘 장을 조금 복기를 해보자면 사실 이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감이 굉장했던 그런 장이었지만 다음 주장엔 또 이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감이 해소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기대감이 생기는 그런 하루입니다. 가격 타임세일
종목 핫딜 참여를 원하신다고요? 자, 따라해보세요. 팔로우 미. 첫 번째 전화 참여 02-2128-8566으로 전화주세요. 종목 상담부터 주식에 관한 모든 궁금증을 도와드릴게요. 두 번째, 핸드폰에서 카메라를 켜주세요. 화면에 보이는 QR코드를 찍어주시면 24시간 메신저 참여가 가능. 세 번째, 유튜브로도 참여하실 수 있어요. 토마토 증권통 검색하시고 실시간 라이브 채팅으로 참여 완료. 이때 구독과 좋아요는 필수겠죠? 매일 저녁 8시 종목 핫딜과 함께하세요. 네, 종목 상담은 모두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다음 주에도 해드릴 테니까 미리미리 노란톡방으로 들어오시면 되고요. 또 이번 주 마지막 거래일 우리 공대원 전문가님과 인사 나눠보겠습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정말 힘들고 힘들었던 이번 주가 드디어 끝이 났습니다. 정말 보시는 시청자분들도 그렇고요. 우리 전문가님도 고생 정말 많이 하셨어요. 네, 어려운 장인데도 네. 여러분들께 좀 도움이 되고자 하루하루 좀 종목을 선별해서 계속 보내드렸죠. 네, 다음 주는 그래도 좋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해보고 사실 산이 높이면 골이 깊고 골이 깊으면 산이 높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는 골이 깊었기 때문에 다음 주에는 산이 높지 않을까라는 기대가 조금 듭니다. 전문가님, 다음 주에는 괜찮을까요? 일단은 소매 판매랑 이제 월마트 실적이 나오기 전까지는요, 경제 지표가 나오기 전까지는 화요일부터 이제 경제 지표가 화수목 발표가 되죠. 그렇기 때문에 다음 주 월요일까지는 무난하게 이 흐름, 상승 흐름이 좀 이어지지 않을까라고 전망하고 있고요. 그 뒤로는 이제 뚜껑을 열 때마다 좀 변동성을 좀 그리지 않을까. 화수목은 좀 변동성을 좀 그리지 않을까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오늘 양시장이 주봉이 완성이 됐는데 제가 좀 차트를 보니까 양시장이 모두 정말 밑꼬리를 길게 단 음봉으로 마무리가 됐더라고요. 네, 주 그렇죠. 초반에 시가를 다 회복을 하지는 못했는데 네. 어느 정도 바닥을 좀 찍었다고 보시는 거예요? 그렇죠. 네, 이렇게 끌어올리는 거는 아무래도 끌어올린 만큼 네. 불안감이 좀 해소됐구나를 우리는 짐작해 볼 수가 있겠고, 그만큼 주가에 좀 반응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만큼 공포감이 극도의 공포에서 지금 현재 좀 완화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오늘 장에서 굉장히 좋았던 부분이 반도체와 2차 전지가 반등을 하면서 시장 자체를 좀 견인하는 모습이었는데요. 다만 2차 전지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 악재가 좀 많이 남아 있습니다. 실적도 전반적으로 부진한 상황이고 수요도 부족하고 특히 최근에는 2차 전지 쪽에서 화재 사건까지 있었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2차 전지가 정말 찐 반등을 하기 위해서는 시간이 좀 걸리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보세요? 아무래도 정부의 힘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예상하는데요. 꼭 전기차는 꼭 필연적으로 필요는 하지만은 지금 다 사람들의 심리가 야, 이거 탔다가 위험한 거 아니야? 맞아요. 라는 그런 생각이 굉장히 많아요. 가격이 문제가 아니라 내 안전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약간 고려가 되고 좀 위축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구매를 안 하고 그러다 보면은 당연히 실적이 저조해지고 이걸로 좀 이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아까 정부의 힘이 좀 필요하다라고 얘기했는데 네. 정부가 이 불안감을 좀 해소시켜주는 게 가장 목적일 것 같고요. 다음 주 월요일 날 정부에서 이제 배터리 화재에 대해서 앞으로 좀 논의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요. 그 결과를 어떻게 좀 나와주는지가 좀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그렇다면 2차 전지 아직까지는 본격적으로 보기에는 살짝 무리라고 보시는 거죠. 2차 전지는 앞서 얘기했지만은 꼭 전기차는 꼭 필연적으로 필요는 합니다. 네, 필요는 한데 지금 좀 위축돼 있기 때문에 정부가 좀 이 부분에 대해서 이 화재에 대해서 좀 해소되는 그런 브리핑을 좀 나와준다면은 그래도 좀 호재로 작용하지 않을까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정부의 이야기를 듣고 그다음에 흐름을 좀 보시는 게 좋다라는 전략까지 챙겨가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장에서 테마주가 약간 움직임을 보였는데 정부에서 12년 만에 그린벨트 수도권을 이제 해제를 한다라고 밝히면서 정말 관련 종목들이 막 급등을 하더라고요. 네. 보니까 신원종합개발 상한가 기록했고 그 백광산업 이런 종목들도 굉장히 좋았는데 다음 주 초반에 이 종목들이 어떻게 될까요? 좀 예상하시나요? 다음 주 초도 좀 같이 좀 네. 이어가지 않을까라고 예상을 하고 있는데요. 네. 상한가 간 종목은 아무래도 매수 잔량에 따라서 갭상으로 좀 떠서 시작하지 않을까. 그 와중에 이제 저번에도 얘기했지만은 거래량이 터질 때보다
그 다음이 중요하다라고 얘기했죠. 얼만큼 매도를 하느냐, 매도세가 좀 강하냐, 작냐에 따라서 받쳐주는 물량이 좀 소화해 주는지에 따라서 다시 좀 추가 상승 여력이 보일 수가 있기 때문에 그걸 보면서 좀 체크하면서 대응이 나가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 제가 금요일이다 보니까 궁금한 게 좀 많아서요. 하나만 더 네, 여쭤볼게요. 여쭤보십시오. 가장 중요한 질문인데 그렇다면 다음 주에 주목해야 될 섹터가 좀 있을까요, 전문가님? 이게 아무래도 단기로 보는지 장기로 보는지에 따라 좀 여부가 좀 달릴 것 같은데요. 네. 제가 들고 온 언박싱 종목 역시 그린벨트랑 연관이 있는 그런 종목입니다. 단기적으로 수익을 볼 수 있는 여러분들이 또 수익을 안겨갈 수 있는 그런 종목이기 때문에 꼭 끝까지 참여하셔서 어제 한국석유도 오늘 좀 9% 정도 올랐죠. 맞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끝까지 시청하셔서 이 종목까지 다 받아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단기적으로는 그린벨트 관련주를 보면 되고 그렇다면 중장기적으로 볼 만한 섹터도 있을까요? 중장기적으로 보려면은 아무래도 반도체를 보고 있습니다. 아, 반도체. 네. 오늘 좀 많이 올랐던데 더 갈 거라고 보시는 거죠? 반도체는 이제 엔비디아가 8월 28일 날 실적 발표를 앞두고 있죠. 그때가 아무래도 좀 호실적을 기록하면서 좀 반등의 기회가 되지 않을까라고 예상하고 있고요. 더불어서 8월 말부터는 이제 9월 달 금리 인하가 기대감이 형성되기 때문에 8월 말부터는 그래도 좀 증시가 좀 반등세가 반도체도 좀 기술주 중심으로 좀 이어가지 않을까라고 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단기적으로는 그린벨트 관련주를 보는 게 맞고 중장기적으로는 반도체 관련주에 관심을 갖자 잘 참고해서 대응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렇다면 또 이렇게 시장 이야기를 나눠봤으니까 공부하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전문가님. 아, 네, 그렇죠. 네, 정말 요새 핫해요, 전문가님의 이 기법이. 웅덩이 기법. 처음에는 사실 저희가 웅덩인지 엉덩인지 좀 헷갈렸잖아요. 아, 그랬죠. 네. 네, 그런데 이제 많은 분들이 들어오셔서 웅덩이 기법 주세요. 이렇게 올려주시더라고요. 아, 네. 네, 인기 실감하시죠? 아, 감사하죠. 네, 그래서 오늘 또 많은 분들께 우리 전문가님의 웅덩이 기법을 조금 소개해드리고 싶습니다. 네, 짤막하게 빠르게 안내를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웅덩이 기법이란 웅덩이라는 게 말 그대로 움푹 파여서 물이 괴어 있는 거를 우리는 흔히들 웅덩이라고들 하죠. 근데 주식으로 치면은 거의 발바닥 부근이다, 발목 부근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호재성, 모멘텀이 터지기 전에 바닥에서 매수가 가능한 게 장점이고요. 그리고 더불어서 이제 이 웅덩이 기법은 장기적으로도 대응이 가능하고 단기적으로도 대응이 가능한 그런 기법이에요. 단기적으로는 최근에 강세를 보이는 섹터 중에서 뭐 예를 들어 오후장에 그린벨트가 관련주가 시장을 주도했죠. 그린벨트 관련주 중에서 웅덩이가 출현됐으면은 단기적으로 수익을 안겨갈 수 있는 그런 기법이고요. 장기적으로도 기술주 중심으로 웅덩이가 출현되는 종목을 들고 가면은 장기적으로도 뭐 두 자릿수까지 세 자릿수까지 수익률을 극대화시킬 수 있는 그런 기법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앞으로 그리고 일정이 뭐 9월달, 10월달, 11월달 앞으로 일정 모멘텀이 살아있는 종목군 중에서 뭐 나는 좀 길게 들어가서 좀 3개월 정도 수익을 걷어들이고 싶어라고 느끼시는 분들은 뭐 11월달 일정을 보고 들어가서 고수익을 안겨가시면 될 것 같은데요. 자, 일정을 짤막하게 보도록 할게요. 네. 자, 8월 9월 달에는 2분기 실적을 대거 발표를 하죠. 다음 주에도 화장품 관련주들이 실적 발표를 앞두고 있고, 그리고 오늘 올랐던 음식료 관련주, CJ 그룹주들도 다 실적 발표를 앞두고 있는 많은 기업들이 실적 발표를 앞두고 있는데요. 8월 달 2분기 실적 발표하는 기업들 중에서 오늘도 어제도 그렇고 실적 발표가 호실적으로 나온다면 주가가 10% 이상 급등세를 보이는 경우가 CS 윈드도 그렇고 CS 베어링도 그렇고 최근에 강세를 보였죠. 그렇기 때문에 2분기 실적 발표를 하는 기업들 중에서 웅덩이가 출현되는 종목을 들어가면은 고수익이 예상된다라고 보면 될 것 같고, 그리고 9월 10일 날 해리스 부통령이랑 트럼프 전 대통령이 TV 토론회를 앞두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책주들도 움직임을 보일 수가 있기 때문에 웅덩이가 출현되면 단기적으로 수익을 거둬들이면 될 것 같고, 10월 달에는 테슬라 자율주행 로보택시, 그리고 추가적으로 HLB 신약허가 문서가 제출되기 때문에 관련주들도 웅덩이가 출현되는 종목군들을 분석해서 기간에 맞춰서 고수익까지 안겨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전문가님의 웅덩이 기법은요, 시장에 뉴스가 나오기 전에 바닥에서 종목들을 잡는 정말 안전한 방법인데요. 저희가 오늘 다 알려드리겠습니다. 카메라 켜시고요. 이 앞에 QR코드가 있습니다. 여기에 카메라 렌즈를 갖다 대시면 노란 톡방 링크가 바로 뜨고요. 그 링크 누르고 들어오시면 우리 공대원 전문가와 함께 할 수 있습니다. 들어오셔서 다음 주에 종목 상담 받아보시고요. 지금 말씀드린 웅덩이 기법 들어오셔서 신청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들어오셔서 웅덩이 기법이 궁금해요. 웅덩이 기법 주세요. 편하게 남겨주시면 저희가 빠르게 확인하고 보내드리고요. 사실 오늘이 금요일이다 보니까 오늘 신청을 해주시면 빠르게 월요일에 받아보실 수가 있잖아요, 전문가님. 네. 그렇기 때문에 저희 방송을 보시면서 지금 들어와서 신청을 해주시고 그다음에 웅덩이 기법이 어떻게 적용이 되는지 이해가 조금 더 쉽게 또 배우시면 되겠습니다. 전문가님, 그러면 지금 신청을 많이 하고 계실 텐데 그동안 저희가 조금 더 공부를 해보고 싶거든요. 네네. 매매 포인트를 알아보고 그다음에 예시 종목으로 이해가 조금 더 쉽게 볼 텐데 예시 종목이 세 종목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셀리드 그리고 신원종합개발, 그린생명과학인데 이 종목이 세 종목 모두 다 장중에 상한가를 기록했고 특히 셀리드와 신원종합개발은 상한가로 마감이 됐습니다. 이 세 종목이 모두 웅덩이가 크게 나타났나 봐요. 네, 웅덩이가 다 출현하고 나서 그리고 나서 시세가 나오는 그런 상황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앞서 얘기했듯이 모멘텀이 터지기 전에 이 기법은 매수가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웅덩이 기법의 매매 포인트를 보고 예시 종목을 보면서 좀 더 쉽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일단 첫 번째로 지하를 암시하는 움푹 파인 웅덩이 신호가 반드시 포착이 돼야 되고요. 두 번째로는 웅덩이가 총 3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추세를 반전시킬 수 있는 웅덩이, 두 번째로는 단기적으로 추세가 반전될 수 있는 웅덩이, 세 번째로는 장기적으로 추세가 반전될 수 있는 웅덩이, 이 3가지 웅덩이가 출현이 돼야 되고, 그리고 세 번째로는 웅덩이가 출현되고 나서 거의 바닥 부근이라고 설명을 드렸듯이 더 이상 안 빠지고 좀 지지해 주는지, 신호가 포착이 되고 나서 10,000원이면은 10,000원대를 좀 횡보해 주는지 그 여부가 중요하고, 그리고 네 번째로는 오실레이터, 조정을 암시하는 오실레이터를 활용하게 되면요, 단기적으로 접근하시는 분들은 시간 절약이 되고 적중률도 더 올라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자, 예시 종목을 같이 보면서 더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종목은 셀리드라는 종목입니다. 자, 화살표가 4개가 떠 있죠. 동그라미로 화살표가 4개가 떠 있는데 그 뜨고 나서 신호를 암시하고 있고, 밑에 네모 박스 보면요, 웅덩이가 3가지가 모두 출현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추세를 전환시킬 수 있는 웅덩이, 두 번째 단기 웅덩이, 세 번째 장기 웅덩이라고 설명을 드렸는데, 이 네모 박스가 밑에 하단에 보면은 파란색으로 조정 구간이에요. 오실레이터가 조정을 받고 있는 그런 구간에서 신호가 4번이나 1,700원에서 1,800원대를 지속적으로 횡보하고 있는, 더 이상 안 빠지고 바닥에서 횡보하고 있는 그런 구간이었고요. 그리고 나서 오실레이터 맨 아래 칸 보시면은 음봉이 양봉으로 점점점 길어지죠. 바뀌면서 조정이 끝났네를 우리는 알 수가 있겠고, 그리고 나서 다시 주가가 급등세를 거리랑 동반하면서 시세가 1,800원에서 최근에 오늘 기준으로 7,800원까지 올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웅덩이 기법을 여러분들이 미리 알았더라면은 1,700원, 1,800원대에서 여러분들도 매수가 가능했다라고 앞서 설명드리고요. 자, 그리고 두 번째 종목 같이 보도록 할게요. 자, 신원종합개발이라는 종목인데요. 자, 이 종목도 신호가 총 3번이 떴죠. 화살표가 총 3개가 출현을 했고, 밑에 하단에 웅덩이가, 물이 고여있는 웅덩이가, 지하를 암시하는 웅덩이가 좀 포착이 됐는지 보면요, 왼쪽 하단의 네모박스에 웅덩이가 3가지가 모두 떠 있어요. 그리고 나서 7월 달에 2,200원 저점을 형성하고 나서, 그리고 나서 오실레이터 보면은 음봉이 굉장히 깊었다가 좀 얕아지죠. 점점점 ят아지면서 저점이 높아지고 고점이 높아지면서 2,200원대에서 2,700원대까지 우상향을 그렸습니다. 600원 차익을 실현할 수가 있었겠고, 그리고 나서 최근에 지수가 밀리면서 8월 5일 날 급락을 보이면서 이 종목 역시 이탈을 하면서 단기 웅덩이가 두 번째 출현을 하죠. 첫 번째는 추세를 반전시킬 수 있는 웅덩이, 두 번째는 단기적으로 반전시킬 수 있는 웅덩이라고 얘기했는데, 그리고 나서 어떻게 됐죠? 단기적으로 8월 9일까지 오늘은 상한가까지 안착하는
다시 2,300원까지 2,200원까지 내려왔다가 단기적으로 3,400원까지 급등세를 보인 이력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기도 가능하고 여러분들이 이 기법만 잘 공부한다면은 장기도 가능하고 단기도 가능한 그런 기법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다음 세 번째 종목을 같이 보면요. 그린생명과학이라는 종목입니다. KPX 생명과학이 그린생명과학으로 사명이 바뀌었고 이 종목은 화이자 관련주죠. 자, 보시면은 화살표가 뿅뿅 두 가지가 지금 떠 있어요. 동그라미로 신호가 두 가지가 포착되고 있고 신호가 뜨고 나서 밑에 하단에 보니까 네모박스에 웅덩이가 물이 고여 있는 파란색 웅덩이가 지금 세 가지가 모두 출현되고 있죠. 이때 가격이 1,800원입니다. 1,800원대에서 두 번이나 지금 출현하고 있고 오실레이터 보니까 음봉이 지속적으로 이어지고 있어요. 이 네모 박스까지는 조정 구간이구나를 우리는 알 수가 있겠고 그리고 나서 1,800원대에서 거래량 동반하면서 오실레이터도 양봉으로 전환하면서 그러면서 거래량 실리면서 오늘 장중에 상한가까지 안착하면서 3,100원까지 올랐단 말입니다. 여러분들 이 기법을 알았더라면은 만약에 종목을 내일 뭐 살까 고민하다가 이 기법을 알았더라면은 신호가 떴네 그러면은 그냥 지나치지 않았겠죠. 여러분들도 수익을 챙겨갈 수 있기 때문에 받아가셔서 고수익까지 안겨가시면 되겠습니다. 네, 전문가님의 이 기법을 배우시면 지금 말씀드린 이런 종목들 직접 잡아볼 수가 있습니다. 이 기법 받는 법 다시 한번 알려드릴게요. 카메라 켜시고요. 제 앞에 QR코드가 있습니다. 여기에 카메라 렌즈를 갖다 대시면 노란 톡방 링크가 바로 뜨고요. 그 링크를 누르고 들어오시면 우리 공대원 전문가와 함께 할 수 있습니다. 들어오셔서 정말 간단하게 웅덩이 기법이 궁금해요. 웅덩이 기법 주세요. 이렇게 올려주시면 저희가 확인하고 빠짐없이 다 보내드릴 테니까 꼭 지금 신청해 주시기 바라고요. 이 기법 같은 경우에는 수익은 정말 길게, 손실은 짧게 가져갈 수 있는 안전한 방법이니까 지금 같은 시장에서 꼭 배워놓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전문가님, 이 웅덩이 기법으로 저희가 굉장히 많은 종목들을 잡아냈었는데 오늘 종목 AS를 해볼게요. 네. 몇 종목 준비가 돼 있을까요? 최근에 추천한 거 2개, 그리고 오. 예전에 추천한 거 2개, 총 4개 가져왔습니다. AS 정말 제대로 해주시네요. 네. 네, 그렇다면 전문가님과 금요일 또 AS로 불태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어제 주신 정말 뜨끈뜨끈한 신상 종목입니다. 한국석유고요. 매수가가 19,940원, 그러니까 오늘 시초가고요. 시세가 21,900원까지 나서 지금 누적 수익률이 거의 10%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 종목의 1차 목표가를 어제 받았었는데 23,000원이었고요. 오늘 장중에 보니까 21,900원까지 갔습니다. 전문가님, 시가가 빠지면서 시작해서 이렇게 수익률이 컸던 것 같은데 앞으로 조금 더 봐도 될까요? 네, 한국석유는 일단 지정학적 리스크가 가장 좀 크죠. 이때 당시에 추천했던 배경도 이스라엘군이 새 하마스 지도자를 공격하겠다라고 발언을 하면서 그러면서 분위기가 더 고조가 됐었고요. 그리고 이란이 보복을 12일 날 8월 12일부터 8월 13일 날 명절 때 보복을 할 수가 있다라는 그런 가능성이 제시가 됐었고 그리고 더불어서 국제유가도 배럴당 지금 70에서 85달러를 박스권 구간을 반복적으로 그리고 있다라고 설명을 드렸었고 그리고 단기 웅덩이가 지금 포착되고 일봉상 지금 반복적인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앞서 설명을 드렸었죠. 그리고 시가가 19,940원, 오늘 고점이 21,900원으로 9% 정도, 10% 정도 수익권을 안겨드렸는데 기술적 분석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차트를 보시면은 길게 볼 거면은 첫 번째 화살표가 떴을 때 매수를 하면 된다라고 설명을 드렸죠. 웅덩이가 세 가지가 모두 출현했을 때가 15,000원대였어요. 15,000원일 때 그때 화살표가 뿅 떴었고 오실레이터도 음봉입니다. 음봉 상태에서 조정을 암시한 조정 구간이었죠. 그 상태에서 오실레이터가 양봉으로 바뀌었고 거래량 동반하면서 그러면서 최근에 8월 5일 날 24,950원까지 시세가 나왔었고요. 그리고 나서 단기적으로 접근하려면은 단기 웅덩이가 중요하다라고 설명을 드렸었고 단기 웅덩이가 눌렸을 때 얕게 출현했다가 오늘 좀 반등에 성공하면서 다시 좀 얕아진 게 좀 사라진 그런 모습인데요. 이때 당시에 단기 웅덩이가 출현했다가 다시 좀 되돌림 보이는 그런 상황이었고 박스권 구간이다라고 설명을 드렸었는데 단기적으로 종목 보내드렸던 종목은 단기적으로 좀 대응하시는 게 가장 베스트인 것 같아요. 단기적으로 보내드렸으니까
수익 나면 수익 실현하시면 될 것 같고요. 들고 계신 분들은 익절선 21,600원 잡아드리도록 할게요. 21,600원 이탈하지 않으면은 홀딩, 21,600원 이탈하면은 매도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단기적으로 본다면 수익 실현을 하는 게 맞고 갖고 계시다면 익절선 21,600원 보시고 이탈을 안 하게 된다면 계속해서 1차 목표가 23,000원까지 봐도 될까요? 네, 1차 목표가까지 들고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한국석유 체크해봤고요. 그 다음 종목도 바로 보겠습니다. 8월 5일 펩트론이고요. 매수가는 58,000원, 시세가 66,500원까지 나서 지금 이 종목의 누적 수익률은 14%를 넘어가고 있습니다. 오늘 장 보니까 장중에 11% 급등을 했다가 차익 매물을 다 소화를 한 것 같아요. 오늘 강보합권에서 마감하면서 딱 6만 원에서 마감이 됐습니다. 전문가님.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전문가님이 계속 말씀을 하신 게 수익이 나면 챙기자라고 하셨던 것 같아요. 네네. 지금 구간에서는 어떻게 할까요? 단기적으로 보내드린 거는 다 수익 날 때 좀 챙겨라라고 앞서 설명을 드리고 있고요. 네. 그리고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어제 바로 얘기했죠. 프리장에서 지금 일라이릴리가 뭐 10% 정도 올라가고 있고 노보노디스크가 8% 정도 올라가고 있습니다라고 설명을 드렸듯이 일라이릴리가 호실적을 기록하면서 간밤에 급등세를 보였죠. 그래서 이제 비만 치료제도 갭상으로 떠서 시가가 고가로 떠서 시작을 했고요. 이 펩트론이라는 종목은 비만 치료제 관련주로서 위고비가 3분기가 정확히 나왔죠. 10월 달에 출시가 된다고 해요. 국내로 10월 달에 출시가 돼서 그 기대감에 힘입어서 더 시가에 좀 높게 떠서 시작을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시가가 58,000원에서 시세가 66,000원까지 14% 정도 수익권을 보여드렸고요. 기술적 분석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일봉 차트인데요. 자, 이 종목 같은 경우도 첫 번째 신호가 나왔을 때는 21,000원이에요. 웅덩이 3개가 출현됐을 때는 첫 번째 신호, 길게 볼 거면은 첫 번째 신호가 나왔을 때 길게 보면 된다라고 설명을 드렸고, 그리고 우리는 단기적으로 이 종목을 접근하려고 이번 주에 보내드렸던 종목이란 말입니다. 자, 보시면은 첫 번째 추세가 전환되는 첫 번째 웅덩이, 그리고 두 번째 단기적으로 추세가 전환될 수 있는 단기 웅덩이가 두 가지가 동시에 뜬 다음에 신호가 뿅뿅 두 가지가 화살표가 뜬 상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시세가 기대가 됩니다라고 설명을 드렸었고, 단기적으로 접근한 거는 단기적으로 대응한 게 왜 좋냐면은 7월 23일 날부터 8월 5일까지의 그동안 좀 손실권에서 물렸던 물량이 오늘 좀 출회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동안에 좀 물려있던 사람들이 올랐을 때 야, 손실폭을 이 정도라도 좀 축소하면서 나와야겠다, 혹은 본전에라도 나와야겠다라는 그런 심리로 개파락으로 이제 좀 말아내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다만 어제도 얘기했듯이 60일선을 다만 좀 지지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죠. 60일선을 이탈하지 않고 지지하고 있지만은 어제도 얘기했지만은 60일선까지 내려갔다 올라오면은 사실 상승분을 다 토해내고 반납하고 가는 거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수익 실현을 하자라고 앞서 얘기했듯이 이 종목 같은 경우는 단기적으로 수익 나면은 수익 챙기자라고 앞서 얘기할 수 있겠고요. 실적도 이미 발표를 했기 때문에 노보노디스크라든지 일라이릴리 기대감 때문에 발표를 했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지지 여부를 보면서 대응하면 좋을 것 같은데요. 만약에 들고 계신다면은 6만 원대를 좀 지지해 주는지 그 여부를 주목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6만 원대를 지지하면서 다시 되돌림을 보여준다면은 안전하게 수익 실현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단기적으로는 수익을 챙기는 게 맞고 6만 원 지지선으로 잘 체크해서 대응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종목도 바로 볼게요. 6월 17일 랩 지노믹스고요. 매수가는 2,200원, 시세가 4,185원까지 나왔어요. 지금 누적 수익률이 90%를 넘어가고 있습니다. 보니까 이 종목이 우리 전문가님의 효자 종목 노릇을 아주 톡톡히 하고 있는데요. 오늘 같은 경우에는 뭐 그렇게 큰 시세가 나오진 않았습니다. 1.7% 상승하면서 3,780원에 마감이 됐었는데요. 전문가님,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익절선 3,700원을 잘 잡고 지지를 한 뒤 가게 된다면 4,100원까지 보자라고 하셨던 것 같아요. 네, 맞아요. 네, 4,100원을 훨씬 뛰어넘었습니다. 달성을 했는데요. 네네. 목표가 조금 더 높여보는 건 어떨까요? 코로나 확진자가 최근에도 한번 얘기를 했는데 네. 1주차 거를 다음 주에 얘기하고 이번에도 밀어서. 네, 이번에도
이번 주에 확진자가 발생한 건데 이번에 코로나가 올랐던 계기가 지난주 기록까지 보면서 지난주에 이렇게 나왔습니다라고 해서 확진자가 늘었네, 2배 늘었네, 5배 늘었네 뭐 이러면서 확진자가 늘었는데 또 파리올림픽도 있었죠. 파리올림픽에서 확진자가 40명 이상 양성을 띄었다고 해서 더 추가적으로 탄력을 받았는데요. 기록이 데이터가 이번 주에 데이터 확진자가 나올 게 다음 주에 또 발표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음 주에 만약에 발표 그 여부에 따라서 또 추가 상승을 보일런지 혹은 더 실망 매물이 출회될런지 그거를 좀 암시해 볼 수가 있기 때문에 다음 주에 그거를 꼭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랩지노믹스는 8월 13일 날 실적 발표를 앞두고 있어요. 그리고 실적이 전반적으로 사실 제약바이오는 실적이 다 저조한 편이죠. 그렇기 때문에 주가를 코로나 확진자로 쭉 끌어올린 다음에 실적 실망으로 다시 쭉 내리막을 좀 보일 수가 있어요. 근데 8월 달, 7월 달까지 다 끌어올린 게 거의 죄다 제약바이오죠. 그렇기 때문에 8월 달 중순이 좀 리스크가 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전일도 지난번에도 4,100원을 좀 제시했던 것 같은데 자 일단 6월 17일 날 추천 2,000원대에 들여서 4,100원까지 이 종목을 누적 수익률이 20%대에서 어느새 뭐 70%대 그리고 어느새는 90%대까지 쭉쭉쭉 아주 잘 가는 그런 모습인데요. 자 기술적 분석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이때도 제가 똑같이 이렇게 선을 4,100원을 쭉 그어서 가져왔던 것 같아요. 지난 방송에서도요. 자, 매물대가 과거에 12월 달 그리고 11월 달, 1월 달에 이때 당시에 작년 11월부터 1월 달까지 4,100원에서 4,200원대의 저항 라인이 있어요. 물론 돌파해서 4,500원까지 올라간 적이 있는데 계속 빈번히 실패하면서 3개월 동안 실패하면서 고점을 두드렸으나 결국에는 1월 달에 무너지면서 2,000원까지 밀렸죠. 4,000원대에서 2,000원대까지 거의 100%가 하락한 다음에 요 근래에 다시 오름세를 보이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3개월 동안 돌파를 못했던 그런 물량이 당연히 이번에 출회되면서 어제 윗꼬리가 쭉 출현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단기적으로는 뭐 유효해요. 똑같이 3,700원이 단기 지지선이고요. 단기 목표가는 똑같이 4,100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다음 주에 들고 계시는 분들은 다음 주에 이제 코로나 확진자를 보면서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 다음 종목의 AS도 빠르게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7월 26일 사조시푸드고요. 매수가는 7,070원, 시세가 8,460원까지 나와서 지금 누적 수익률이 20%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거래량이 터지는지 살펴보고 추세가 살아있으니까 지켜보자라고 하셨는데 결국에는 시세를 냈습니다, 전문가님. 네, 그렇죠. 어떻게 할까요? 자, 이 종목도 계속 우상향을 그리다가 오늘 시세가 나왔는데요. 오늘 정부 그린벨트가 해제된다는 그런 소식 때문에 대규모로 토지를 가지고 있는 사조 산업이 수혜를 받을 것이다라는 그런 기대감 때문에 오늘 상한가로 갔다가 윗꼬리가 좀 출현했는데요. 사조시푸드 역시 그룹주로서 지분을 갖고 있기 때문에 오늘 시세가 나왔고요. 그리고 윗꼬리가 출현되면서 좀 상승폭을 축소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앞으로 그리고 2분기 실적 발표가 다음 주에 CJ시푸드도 그렇고 K 음식료 쪽이 실적 발표를 좀 앞두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실적이 어떻게 나오는지 냉동김밥이라든지 그 기대감이 좀 크잖아요. 기대감이 큰 만큼 실적이 좀 호실적으로 나와줘야 되는데 호실적으로 나와주는지 그 여부를 주목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더불어서 기술적 분석 보도록 하겠습니다. 빠르게. 자, 보면은 맨 왼쪽에 동그라미가 뿅 뜨고 나서 웅덩이가 세 가지가 출현했고 그리고 나서 7,000원까지 오른 다음에 중간에 단기 웅덩이가 총 3번이나 출현을 하죠. 단기 웅덩이가 첫 번째 출현했을 때 화살표 보시면은 반등에 성공하죠. 지지하고 있다가 4,500원대에서 7,000원대까지 반등을 성공했었고 두 번째 단기 웅덩이가 추세 전환과 단기 웅덩이가 떴을 때 다시 또 6,000원대를 지지하면서 9,000원대까지 올라갔죠. 그리고 나서 쭉 눌린 다음에 이번에 단기 웅덩이가 출현했을 때 시세가 나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렇게 기법이 장기로 보든 단기로 보든 기법이 맞아 떨어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 종목 같은 경우는 항상 윗꼬리가 빈번하게 출현되기 때문에 수익 날 때 수익을 안전하게 8,500원이 단기 목표가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단기 지지선은 오늘 종가 기준 7,700원 잡고 대응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사조시푸드까지 AS 또 야무지게 받아봤습니다. 전문가님 언박싱 종목 힌트를 준비했는데 시간 관계상 네. 아쉽게 바로 공개를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시간이 지금 별로 없네요. 네, 빠르게 보겠습니다. 네, 오늘 언박싱 종목은 이화공영이라는 종목입니다. 네. 자, 이화공영은 건설주죠. 건설주고 중견 건설업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최근에 올랐던 모멘텀으로는 댐을 정부가 환경부에서 대규모 댐을 건설한다라고 얘기해서 급등 이력이 있고, 그리고 정부가 최근에 서울이든 수도권에 그린벨트를 12년 만에 해제한다는 그런 소식 때문에 주가가 탄력을 받았고요. 그리고 이스라엘과 하마스가 8월 15일 날 오늘 휴전을 긴급적으로 협상한다라고 좀 그 소식이 들리면서 그러면은 재건주가 좀 수혜받는 거 아니야? 이런 기대감 때문에 건설주가 또 부각받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자, 기사를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첫 번째 이화공영이 환경부가 대규모 댐을 건설한다는 그런 발표 때문에 상한가를 달성했었는데, 이화공영은 건축이나 토목, 전기, 소방 관련 면허를 가지고 있고 여러 분야의 건설업을 지금 영위하고 있는 그런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때 당시에 14곳을 발표를 했는데 그때 당시에 좀 반발이 심해요. 주민들이 지자체의 허가도 없이 이거 정부에서 왜 너네가 마음대로 지금 건설한다고 하냐, 이런 좀 강성 민원이 나오면서 그러면서 눌림목을 좀 받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더불어서 두 번째 기사를 같이 보면요, 수도권 8만 채 공급을 내세우면서 서울의 그린벨트 12년 만에 푼다라는 그런 공시가 나왔죠. 12년 만에 그린벨트가 해제되기 때문에 기대감이, 건설 쪽이 지금 기대감이 좀 고조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2012년 이후 약 12년 만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렇기 때문에 이화공영도 단기적으로 오늘 시세가 좀 들어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리고 세 번째 기사를 같이 보면요. 자, 미국이나 카타르, 이집트 정상들이 8월 15일 날 휴전을 하자라는 휴전 분위기를 지금 고조시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스라엘과 하마스 암살 이후로 좀 긴장감이 좀 고조됐는데, 그리고 나서 지금 현재 이거 안 되겠는데 좀 휴전을 우리가 좀 앞서서 내세워서 얘네를 좀 손잡아서 끌고 와서 좀 휴전을 시켜줘야겠는데 라는 게 8월 15일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또 이제 건설주나 재건주가 수혜를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돈이 좀 자금이 유입될 수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기술적 분석으로 빠르게 보면요. 자, 최근에 추세 전환 단기 장기 웅덩이가 신호가 뿅 뜨면서 2,000원짜리가 4,000원까지 급등세를 보였습니다. 그리고 나서 맨 오른쪽 조그만 네모 박스 보시면요, 최근에 단기 웅덩이가 출현하면서 그러면서 오늘 장중에 급등세를 보였다가 상승폭을 축소하면서 3,200원대에 마감을 한 상황이고요. 월요일 날 단기적인 수급으로 N자형 패턴이 좀 예상이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의 종목은 이화공영이었습니다. 그린벨트 관련주로 다음 주에 주목해 보시기 바라고요. 매수 전략 지금 바로 만나보시죠. 네, 꽁꽁 얼었던 시장도 천천히 녹는 것 같고 이 더웠던 날씨도 서서히 풀리는 것 같습니다. 다음 주 여러분의 계좌에는 온기가 가득하길 바라면서 저희는 방송 마무리해보도록 하고요. 그리고 저희가 전해드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종목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저희는 다음 주에 더 알차게 준비해서 찾아오도록 할게요.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